그 배에 3,000명이 탄다고 합니다. 올 때는 중간중간에 어디 되는지도 모르기처리 피라민들로 전부 다 싣고,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에서 부산 제2부두까지 오기에 몇 달이 걸렸어요.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 마음이 벙벙하니 가야 가는 줄 알지, 또 가는지 안 가는지 부산 부두에 대해가지고도 마음을 못 놓겠더라고요. 내가 고향이 양산이거든. 그럼 물건까지 기차표 한 장하고 돈 1,000원 주더라. 고향을 돌아가라. 그때 8년 만에 1,000원짜리 집은 처음 도일하고 그래 돌아왔죠. 죽으려고 애로 썼으나 결국 죽지도 못하고 속막 상하게 만들어서 위가 내가 그때부터 위가 좋지를 않아요. 많이 울었죠 자꾸. 엄마도 울고. 해방되고 난 뒤라도 진작에 안 나오겠네. 죽은 줄 알고 있었대.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살아 돌아오니까 뭐 초상난 집안이지 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와가지고 몸은 엉망진창이지. 부모가 기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좀 이래 어떻게 시집을 가겠나 그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도 엄마가 사정을 해서 실토를 했습니다. 엄마 역시도 말로 너한테 말로 못하고 결국 그걸 심장병으로 말로 못하고 자꾸 혼자서 한숨만 쉬었더니만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그래 심하병으로 엄마까지 돌아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가서 당했구만도. 미얀마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 미치나입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 끝자락에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일본군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위안부들이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발견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의 험난한 행적을 되짚어보는 첫 단추는 한 종교시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So could you explain what did you see? 1942년 12월 이 종교시설에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연합군은 파악했습니다.
교회 한쪽에 허름해 보이는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교회 식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이터에는 종교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종교학교 내부를 개조해 독방을 만든 뒤 위안소를 운영했습니다. 저도 자다가 어디 집안에 앞이 오무야 타라 다배 자래. 자판 장군들이 왜? 예. 예? 뭐가 디마시데 저러 그친 범마 뮤티미티 추디래 배참 빼비마 들라 뭐 앞이 올라다 뭐다 시라베 다음에 그들 타라 디마데 코리아니 타라 디마베 고마 타디마 탐 넘러고래 20대의 앳된 여성 20명이 사실상 감금된 채 일본군 병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미국에서 파견된 교회 목사의 관사도 위안소로 운영했습니다. 목사 관사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실내가 드러납니다. 이곳 역시 일본군은 독방으로 건물을 개조한 뒤 위안소로 운영했습니다. 예배가 열렸어야 할 일요일, 일본군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Only I know the news at the time. I'm very young. At 8, 9, and age. That's why I know. I'm hearing for my own friends have told me. Because they are every Sunday. There are many Japanese go and spend their life there. 미얀마 미치나 함락을 앞둔 1944년 7월. 연합군 공습은 그 강도가 한층 더 매서워집니다. 포성과 총성이 빗발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 위안부 20명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던 취재진은 미얀마 교포 한 명을 만났습니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와갖고 여기 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됐던 그런 분들을 찾아보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최 씨가 알려준 문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 여기에서 위안부 20명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탈출 이후 행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7월 31일 밤, 위안부와 포주, 일꾼 등이 위안소 3곳에서 빠져나옵니다. 당시 인원은 63명, 조선인 위안부 2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연합군과 일본군은 간헐적으로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라와디 강에 도착한 위안부들은 열척의 작은 배에 나눠 타고 강을 건넙니다. 당시에 그 위안부들에게는 이 낯설고 이 먼 곳까지 끌려와서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그 이런 이라와디 강이 그 뭐랄까 이 눈물과 회한의 그런 강으로서 보였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 이 지역이 그 미치나라는 지역이 이 미얀마에서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이들을 기다린 것은 짐승들과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밀림.
은신한 채 상황을 살피던 8월 7일 전투에 휩쓸려 위안부 두세 명이 숨졌지만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조선인 위안부들이 이라와디강 인근 숲속에서 다시 모입니다. 사흘 뒤 탈출용 뗏목을 만들던 도중에 연합군에게 발견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본군에 짓밟히던 조선인 위안부들은 다시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힌 겁니다. 이 모든 악몽의 출발점은 부산항이었습니다. (1942년) 초 조선인 위안부를 관리했던 포주 부부는 일본 육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습니다. 조선인 여성 모집에는 반년이 채 안 걸립니다. 1942년 7월 10일 4,000톤급 연락선이 부산항을 떠납니다.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경유한 배는 8월 20일 마침내 미얀마 양곤에 도착합니다. 배에 올라탄 703명은 대부분 자신이 간호사나 요양사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각 지역 위안소로 보내집니다. 조선인 위안부 20명은 확인 결과 다운구, 메이크틸라, 메이묘 위안소를 거쳐 미얀마 북단 미치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미치나 함락으로 연합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낯익은 사진 한 장. 연합군에 붙잡힌 직후 찍힌 이 사진엔 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미군 병사가 원로이 첸에게 이 사진을 전달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첸은 중국계 미군 장교로 위안부들을 신문한 책임자였습니다. 이 장교는 왜 조선인 위안부 단체 사진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 취재진은 원로이 첸부터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위였던 첸은 종전 뒤에도 계속 군복무를 한 뒤 대령으로 예편합니다. 캘리포니아 산마테오 관공서에서 생존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진단서에는 1999년에 이미 세상을 뜬 것으로 나옵니다. 죽은 남자가 예편 뒤 정보기관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 그 대신 가족처럼 지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첸은 조선인 위안부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He didn't know why these women, and he, for some reason, even at that time, knew they were being coerced. They were being cursed. You know, it was sexual slavery, and he, and after the war, certainly, you know, he always expressed sympathy for what happened to the Korean comfort women. 위안부들이 심각한 학대를 받은 데 대해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I think that when
when Wong Lai Chan does encounter this group of Korean comfort women, he was aware of what they had gone through, and he was aware of how very disappointed and depressed they were when they found out that the money they had earned, the Japanese script money that they had earned doing this work, was worthless. 원로이 첸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던 중 한 참전용사를 알게 됐습니다. 첸과 가족처럼 지냈다는 참전용사 가족은 취재진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1986년 출간된 첸의 자서전, 미얀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어보던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얼마나 많은 위안부를 강요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들에 대한 그 어떤 공식 기록도 없다.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조선인 위안부 제도 자체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17살이 꽃다운 나이에 일제히 희생물로 몸을 버려야 했던 67살 김학순 할머니.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식화한 때는 1991년. 김할머니는 17살 때 김학순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첸은 이보다 5년이나 이른 시점에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한 책을 출간한 겁니다. 대부분 조선 농민들의 딸들로 1935년과 1945년 사이 모집되었고 일본군이 배치된 전장으로 보내졌다. 수천 명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학살되었다. 일본의 항복에 따라 많은 위안부들이 송환됐지만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없애버렸다. 단지 몇몇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첸은 마마상, 즉 위안부들을 통제하고 있던 포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취재진은 원로이 첸의 사진 속에서 마마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무라 도미코, 사진에 나오는 여성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여유 있는 표정입니다. 파파상으로 불리던 남편 기타무라 에이분과 함께 위안부들을 통제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위안부들에 대해 원로이 첸과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냅니다. 위안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문관에게 조선인 위안부들이 사치스럽고 교활하며 돈을 목적으로 현지해온 매춘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부였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은 이 부부의 시각과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나면 비로소 감춰졌던 사진의 맥락이 드러납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압제해오던 일본인 포주와 새로 점령군이 된 연합군에 포위된 채 이중으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순박한 농민의 딸로 또는 변덕스러운 매춘부로 묘사됩니다. 이 같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위안부들이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지난 1983년 시작된
KBS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 138일 450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1189명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방콕에 사는 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네, 방콕 스튜디오 불러보겠습니다. 노수복 할머니, 여기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 저 맞습니까? 언니가 맞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언니로 기억이 되는 거죠. 서로 한눈에 알아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어만 서툴게 됐을 뿐입니다. 예, 언니라요. 우리 언니라요. 네. 그 동생들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노수만, 노수복이, 노수만이 남동생. 얘는 유마이스. 어디에 있다 가는 거야? 수놈이, 노수놈이. 네, 손님이. 집 앞에서 빨래를 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노할머니. 21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살던 할머니는 싱가포르 남태평양의 위안소에 끌려다니다 연합군 포로가 됐습니다. 생리별보다 힘든 건 주변의 편견. 결국 생명부지의 태국당에 터를 잡았습니다. 고향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의 또 다른 2차 피해, 3차 피해를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떠나가게 되는, 또 가족과의 그리움은 잠시지만 또 다시 피해의 어떤 가족화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국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들이 있었던 미얀마에서도 잔류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만달라이 대학의 일본어과 교수들하고 교류를 했고, 그런 과정에 어떤 교수라고 지정할 수는 없는데 거기 그런 사람의 얘기 들었어요. 그 안에 우리 할머니 한국어 김치 뭐 몇 가지 말을 하는 분이 거기 있더라라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습니다. 중국군 장교 출신으로 올해 88살의 아이기엔 첸 씨.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인 위안부 여성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코리아 동요리 띠래. 다 대유 라면에 빠래. 아나우송 대야 아테도 지비. 아 리스 메이커데 넘버 3. 에라 아테 지비. 하지만 나이도 고향도 모릅니다. သူတို့တိုက်ပြောပေးရလူပြောပေးတယ်ပြောပေးလူကြီးပြောသူတို့ကကိုယ်တိုင်တော့မပြောဘူးလေအဲ့ဒီလစ်စမေရဲ့ဇာတိကိုသိလားမသိဘူးမသိဘူးသူကကိုရီးယားလူပဲတည်တယ်လာမေပဲတည်တယ်တခြားမတည်ဘူး 조선인 위안부 20명이 찍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အဲ့တော့မမြင်နိုင်ဘူးတွေ့အခုတွေ့လဲမမြင်တာမဟုတ်ဘူးမမြင်ပါ 그러나 7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သူလည်းပျော်တဲ့စိတ်ကိုပျော်တဲ့ပုံစံမတွေ့ဘူးမမြင်ဘူးသူလည်းစိတ်ဓာတ်ကျလာတဲ့ပုံစံပဲ 그들은 마카오로 떠났다고 합니다. အောင်မင်းတွားလိုက်တာတော့အောင်မင်းတွားလိုက်တာအောင်မင်းဆိုရင်ဟန်ကအနီးလေအောင်မင်းငိုတရွာအောင်မင်းခေါ်တယ်အဲ့ဒါအင်္ဂလိပ်ဘယ်ခေါ်မသိဘူး 취재진은 미얀마 현지 취재 결과 잔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려워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군의 미치나 탈환은 위안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안부 20명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인도의 한 병참기지로 이송됩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위안부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당시 위안부 스미명은 알렉스 요리치라는 일본계 미국 병사가 담당했습니다. 한 팀원들이 모여서 찍은 거지. 조사 당시 알렉스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고 위안부들은 일본어를 못했습니다. We didn't have any interpreters ourselves. You know, we didn't use somebody else to interpret something either. Yeah, because first of all, we wouldn't have found anybody who spoke Korean. You know. 통역도 없었는데 신문가는 어떻게 위안부들이 변덕이 심하고 이기적이며 교활하다고 결론 내린 걸까? 또 돈을 많이 벌어 매일 쇼핑을 다닌다는 것은 누가 얘기했을까? 당시 신문에 참여했던 아쿠네 겐지로 씨를 만나서야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I think very tightly controlled, you know, by the Papasan Mamasan. They wouldn't do anything without their permission, I think now. But I wasn't there long enough to know, but I didn't see them being scolded or anything for what they were doing. That I will say. 직속 상관이었던 원로이 첸의 증언을 보면 위안부 매춘부설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첸은 조선인 위안부들의 일본어 실력은 극도로 제한적이며 포주 마마상은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써놨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포주 부부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일본계 미국 병사들에게 살을 붙여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또 신문관이 그걸 가감없이 받아들인 결과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일본 우익단체들이 조선인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깎아내릴 때 제시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렉스 요리치의 엉터리 신문과 포주 부부의 악의적 개입은 위안부들에게 매춘부라는 낙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레도 기지에서 조사를 마친 위안부들은 다시 한번 이송됩니다. 병참기지 특성상 민간인이 기지 내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한동안 위안부들의 동선이 감지되지 않아 행적과 관련해 많은 가설이 생겨났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취재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뉴델리 합동신문센터에 대해 취재하던 우리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수용시설 한 군데를 소개받았습니다. But Bikaner apparently had a very large internment camp in which various foreign enemy nationals had been interr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they were kept in Bikaner. 레도 기지에서 나온 조선인 위안부들의 다음 행선지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도 라자스탄주에 있는 국경도시 비카노입니다. 도시 전체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이점 때문에 대규모 포로 수용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이 수용소 상태를 정기적으로 감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बारे में बता नहीं सकते वो अपने रेड क्रॉस वाली एम्बुलेंस जिस क्या बोल रहा हूँ उसका नाम they were here in olden days also. सर आपने कभी रेड क्रॉस कमेटी के बारे में सुना है जो अमेरिका से यहाँ पर हाँ वो थे. 그렇다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조선인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 위원회입니다. 1863년 설립된 가장 오래된 국제 인도주의 기구입니다. Given that the ICRC is an organization that is guardian of Geneva Conventions and the organization whose mandate is based in Geneva Conventions, the ICRC is there to visit prisoners of war and to make sure that they are treated humanely and that the conditions of their detention is meeting the humanitarian and basic human standards. 국제 적십자위원회 자체 문서고입니다. 1863년부터 1975년까지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The ICRC General Public Archives contain a lot of material about the Second World War, and here we are specifically in front of the collection of the ICRC inspection reports covering several belligerent countries, including Japan, for example.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가 1945년 2월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데올리 수용소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중간쯤에 조선인 위안부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들이 미얀마 전투에서 일본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버려졌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위안부들입니다.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미치나까지 끌고 갔던 일본인 포주의 신원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45년 12월 12일에 작성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비카너 수용소 방문 보고서 다발입니다. 이곳에서 일본인 포주 부부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기타무라 A분. 그 아래 마마상이라 불리던 아내 기타무라 도미코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선 기타무라 A분의 신원이 세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기타무라는 1904년 5월 28일 경성, 지금의 서울 출신으로 아버지는 기타무라 니타로입니다. 주소는 경성부 청엽정 이정목 64번지, 지금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지역입니다. 또 하나, A분은 한자로 꽃뿌리 영, 글월 문입니다. 영문의 일본어 발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인 가운데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朝鮮人の経営者が経営してた慰安所である場合が多いんですが、朝鮮から来たので日本人の業者ではなく、朝鮮人だったと思いますね。の業者だったと思います。 주소 뭐 조선이 아る.でしょうね. 그러니까 명단에 그 주소는 조선으로 돼 있어요. でしょうね. ここでは経常つまりソウルで料理店を経営していた夫婦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 결국 미치나에서 발견된 조선인 위안부들은 인도 레도 기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데올리 수용소까지 이송됩니다. 이 지점에서 고향으로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편입니다.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도 귀국길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디 되는지도 모르겠지. 피라민들로 전부 다 싣고 그 배에 3,000명이 탄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며칠 안 걸리겠지만 또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에서 부산 제2부두까지 오기에 몇 달이 걸렸어요. 배편을 이용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당시 인도의 카라치 항입니다. 데올리 수용소, 비카너 수용소와도 가까운 항구입니다. No, Karachi was one of the important port which was connected by Bikaner, through railway. And it was an important one, for transportation of military hardwares or means import and export purpose. All these things were there. 우리는 위안부 여성들의 데올리 수용소 이후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국립문서보관소. 이곳에서 그녀들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1946년) 동아시아 최고 동맹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전쟁 포로들의 귀환 송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17일 인도 카라치항에서 말로하호로 2,000명이 귀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조선인 여성과 어린이 24명도 포함됐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들이 조선인 위안부였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의 기나긴 행적을 정리해봤습니다. (1942년 7월 10일) 이들을 포함해 700여 명의 여성들이 탄 배가 부산항을 떠납니다. 타이완과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 양곤에 도착한 때는 1942년 8월 20일. 조선인 여성들은 미얀마 곳곳에 있는 위안소로 흩어졌고 20명은 미얀마 북단 미치나에 도착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미치나를 탈출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혀 인도 레더 기지로 이송됩니다. 이후 데올리 수용소로 재이송됐고 (1946년 5월 17일) 카라치 항구에서 귀국배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4년) 동안 5개 나라를 거치는 행적은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취재진은 이 행적의 마지막 부분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남겨진 기록은 일본군 전쟁포로 신문보고서 49호에 적힌 20명의 이름이 전부입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20여 명이나 되는 여성이 발견되었고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들이 어떤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전담 그 신문관이 그 배치가 되어서 무려 한 달 가까이 포로 신문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영어로 된 이름. 우리는 20명 가운데 비교적 구체적인 고향의 지명이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코코순이라고 적혀있는 이름. 알아볼 수 있는 단어는 경상남도와 석복구 그리고 큐르리 정도입니다. 유사한 지역명을 찾던 중 경상남도 함양의 석복면 구룡리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은 서둘러 함양 구룡리로 떠났습니다. 과거의 석봉면은 어디입니까? 여기 석봉면은 요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이 석봉면이고 우측은 함양면이고 이렇게 두 개가 57년도에 통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의 함양읍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겁니다. 현재 석봉면은 함양읍으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석봉면 자리에는 지금 8개 리와 17개 마을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그곳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분은 없는 걸까? 위안부로 등록되고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함양읍 구룡리 인근 마을에서 고씨 혹은 곽씨성을 가진 95세 전후의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부락에는 고씨가 내가 알기로는 산 사람이 모르겠는데. 계십니까? 고순이, 고순희 뭐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으신지? 그거는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고관이 없는데. 없어요. 고관 없죠. 고순이 뭐 고순희 뭐 요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고시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취재진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씨성을 가진 분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네는 여기에 예전부터 오래 사셨던 건가요? 예, 오래 있어. 어느 정도 되셨죠? 우리는 100년 더 됐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지금 고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을 찾고 있는데. 예, 없어요. 지금 카보나 이런 데 봐도 그런 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면 76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어르신은 전혀 없는 걸까? 여기 계시는 분 70, 90. 취재진은 이장의 소개로 올해 93살의 이도식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순이라는 사람이 남산에 살았나? 여자분이. 고순이. 몰라. 고씨. 이름은 몰라도 돼. 성이 고씨야. 여자. 나도 나무로 가다가 모르겠는데. 모르지. 그러니까 어르신하고 나이가 비슷해. 그분이 40년도 해방 전에 끌려갈 때 21살이었대. 21살.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나 오래전 마을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간 여성을 기억하지 않을까? 뭐 징용 갔는가? 그러니까 징용 갔대. 징용. 여자분. 여자분인데 일본 놈한테 끌려간 기라. 저 버마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수무나무 살 때 그런 처자가 있었는지. 뭐 그런 말이면 소문이 이긴데. 3분의 1은 석봉면. 아쉽게도 고순희 씨로 추정되는 위안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동량을 들어서 알아보려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진 속에 있던 순이라는 이름의 여성을 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취재진은 국사편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이씨, 김씨 빼고. 1924년 내지 23년 이분이 태어나셨던 해 전후해서 그 연도부터 그 이후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직한 그 자연 수명을 다해서 자연사로 돌아가셨음직한 그 연도까지 최대한 제적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순이라는 이름이 해당하는 여성분을 제적부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구룡리의 주민은 약 6천 명.
일제시대 수기로 기록된 제적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지난 뒤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1926년에 태어난 박순희 씨입니다. 조카야. 조카면 조카란 얘기는 더부살이거든. 더부살이고 또 자기 아버지는 호적에서는 없어. 아버지가 지금 동생이거든요. 1932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아버지의 호적으로 입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9호 보고서에 적힌 코코순이의 나이와 맞지 않습니다. 대정 15년에 당시 코코순이의 나이는 21살. 대정 15년이면 1923년 전후 출생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태어난 뒤 2, 3년 지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판단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박 씨라는 성씨가 동일 인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성이 여기서는 이제 그 박씨로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일본식 발음은 일반적으로 복쿠라고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하권 포로 신문 기록에는 KO, 코코, 그다음에 KO, KE, 코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음절이고 복쿠라고 발음하는 것을 코코나 코케로 오식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박순희 씨 기록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2004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포기한 국적은 중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1926년 경상남도 구룡리에서 태어난 뒤 어느 시점에 중국 국적을 취득해 2004년까지 중국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어느 시점에 석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시지 않고 아마 중국으로 가신 게 아닌가. 국내에는 직계가족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버마 미치나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이제 위안부 생활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는데 안타깝게도 박 씨는 2008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을 했네요. 마지막 사망지 어딘지 나오나요? 사망은 2008년도에 10년 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한국에서 생활하던 시기 그 곁을 지키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 사망 신고서를 작성한 박모 씨. 박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곁에서 간호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1946년에 태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코코 순이가 다른 위안부들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던 때입니다. 박 씨는 카라치항에서 위안부들과 귀국선에 올랐던 어린이 4명 중 한 명이었을까? 코코 순이는 아들과 함께 중국에 내린 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2004년 그리운 고향 땅에 돌아온 걸까? 그 어떤 것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위안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위안부로 인정받은 240명과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28명 정도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현재 다른 나라에 숨어 살고 있거나 그곳에서 숨진 위안부는 몇 명이나 되는지, 비극이 낳은 2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를 잃고 고초를 겪었던 조선의 딸들은
나라를 되찾은 뒤에도 여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1944년) 미얀마 미치나에서 발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 이들에 대한 단서라고는 빛바랜 사진 2장. 판독이 불가능해 보이는 20명의 이름과 지명. 그리고 창씨 개명한 이름이 전부입니다. 사진을 토대로 만든 초상화 가운데 2명은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1942년) 부산항을 출발해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를 거쳐 지구 반바퀴가 넘는 22,000여 킬로미터. 일부는 낯선 이국 땅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중 한 명의 희미한 흔적을 찾았지만 나머지 19명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重要なことは慰安所にひとたび入ってそこでそういう性的な奉仕をさせられた人たちが苦しみを受けて告発しているというここに慰安婦問題の本質があると私は思います。 할머니들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조선인 위안부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고 일본 우익들은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고 일본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조선인 위안부들의 흔적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